네, 안녕하세요. 음,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요즘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저장소를 보면은 그 WMS를 뭐 여러 번 만들긴 했거든요.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전에는 계속 API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리드 API가 아니라 CUD에 대한 API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뭔가 액션이 일어났을 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쿼리랑 뷰도 붙이고 있습니다. 뷰는 이제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그 템플릿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드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지저분한 상태고, 어, 이제 잠깐 기능을 더 개발하기보다는 코드를 조금 정리를 할까 하는데, 어, 다행히도 이번에 뭐,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뭔가 리팩터링을 하면서 좀 공유 드릴 수 있는 내용도 꽤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먼저 따로 여기 이 프로젝트를 클론을 하셔서 직접 뭐 개선을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구동을 시켜서 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참고를 해서 뭐 만들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런을 하면은 이제 이 data.sql에다가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를 좀 부어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예 백지 상태는 아니고 좀 데이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WMS에 조금 포커싱을 맞추기 위해서 그 원래 상품이랑 뭐 주문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거가 있다는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폰트를 좀 키울까요? 폰트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음, 여기 뭐 프로덕트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는 그 상품 요청을 보내는 애겠죠? 뭐 HTTP 요청으로 그 상품 서비스나 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맵으로 상품을 넣어놔서 어떤 상품 번호가 있으면은 걔를 이제 꺼내주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런을 했으니까 화면을 조금 볼까요? 네. 일단 제가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덱스 화면이 이렇게 돼 있고, 기능으로는 이제 발주서를 등록을 하고, 그 발주서에 있는 이제 입고되는 상품들을 이제 또 등록을 하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런 화면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HTML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건 전부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챗 GPT한테 타임리프를 이용해서, 아니, 뭐, 부트스트랩이랑, 에이젝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화면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렸고, 뭐, 발주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 뭐, 1집, 1500개, BTS, 1000개,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1500,
단가가 있고 설명이 있겠죠? 이렇게 발주서를 생성을 하면은 이 상품은 아까 그 프로덕트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온 그 상품 번호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 발주 상품에 대해서 LPN을 등록할 수 있어요. 이 LPN이라는 건 그 실제로 그 같은 상품이어도 이게 지금 패스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같은 상품이어도 그 예를 들면은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빵을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입고를 했는데 유통기한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상품, 같은 발주 상품에서 유통기한이 나뉘는 경우에 LPN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PN 관리라는 게 있고 입고를 할 때 발주서에서 이제 입고를 신청을 할 때 뭐라냐? 네. 그러니까 한 방에 입고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분명 1500개를 발주 요청을 했는데 그 보내주는 쪽에서 물량이 없어서 일단 1000개만 건네줄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품이 2개가 있는 경우에 일단은 상품 번호 2번에 대해서만 50개를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입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입고가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고 중이라는 상태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입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50개를 넣었으니까 또 50개를 하고 나머지 1500개 일단 다 정상 분량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입고가 된 거고 이제 사라졌죠. 입고 등록이 이제 입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LPN을 등록을 할 수 있고 유통기한을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이라는 건데 이 로케이션은 이제 창고에서 사용하는 모든 뭔가 구역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일단은 토트 바구니랑 팔레트 그리고 렉이 있고 선반 그 다음에 이제 바구니 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반에 이 셀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렉이라는 거 하나에 이렇게 선반이 5개가 있고 이 1번 선반에 바구니가 8개가 있는 그런 그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추가가 되거나 빠질 수가 있고 용도가 이제 진열인지 보관인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트를 새 로케이션을 이제 토트를 생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로케이션 유형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대충 넣어놔서 지금 6개 정도 있는데 훨씬 많겠죠 실제로는 이게 존이 될 수도 있고 뭔가 A존, B존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이 로케이션이 이 분량을 담는 바구니의 용도인지 그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입고된 상품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에 이제 재고를 잡는 재고 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게 입고가 되더라도 재고를 따로 안 잡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입고가 됐다는 이력일 뿐이고 재고가 실제로 잡히지 않는데 재고를 실제로 잡는 시점은 이 재고 진열을 할 때입니다. 재고를 아까 그 12번에 012에 LPN은 그 발주 상품에 달려있는 LPN이겠죠? 거기에 이렇게 추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이 그 토트에 아무 상품이 없으면은 그냥 처음에는 이제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량만 추가되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창구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창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창구가 있는데 그 창구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창구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 이제 창고 안에 이제 재고를 옮길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B2C 창고에서 매장으로 보낸다. 근데 지금 이제 생성을 해놨고 아직 뭐 옮기진 않은 상태입니다. 상품 번호 1번에 대한 걸 한 개로 옮긴다고 했는데 이 상품 번호 1번이 여기 분량에 만들어놨죠 방금. 그래서 그 어떤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옮길지를 등록을 합니다. 그럼 그 로케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용도가 창고 간 이동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아까 분량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바뀌었고 이제 상품 그 로케이션을 올렸으니까 출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고 처리를 하고 그러면 그 창고에서 실제로 도착 창고 코엑스 매장에서 이제 물건을 받으면은 입고 처리를 하면은 창고 간에 이제 재고 이동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출고를 할 때 어떤 포장재를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골판지밖에 없는데 이제 나중에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 뭐 비닐이라든지 쿠팡 같은 데서 시키면은 비닐로도 오고 뭐 박스로도 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일단은 지금 골판지 상자에 뭐 무게는 어떻고 최대 무게 내부가 어떤지 이 내부가 필요한 이유는 그 출고하는 상품이 그 상품들의 사이즈에 어느 포장재에 담길 수 있는지를 이제 계산하기 위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문 관리도 뭐 원래 실제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주문이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도 오더 클라이언트라는 걸 만들어서 얘도 그냥 맵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문이 있고 출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출고에 어떤 출고 상품이 있고 만약에 이제 출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고할 상품이 굉장히 많거나 그런 경우겠죠. 그럴 때는 이제 출고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이 이렇게 여러 개 담겨 있는데 만약에 이제 포장재가 할당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니까 포장재가 할당이 되어야만 이제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분리하겠다. 그럼 이렇게 수량이 하나 빠지고 출고가 새로 생성이 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품할 수 있는 작업자를 이제 배정을 하고 집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뷰가 아무런 검색 조건이라든지 필터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지금 로그인 같은 것도 안 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추가를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에서 그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보낼 때 뭔가 그 동시성 처리라든지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코드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작업자가 그 PDA라든지 뭔가 그 앱을 보고서
지품할 목록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지품이 아예 안 돼 있으면, 이 작업자한테 지품이 아예 안 돼 있으면 처음에는 그 지품할 목록, 출고할 목록을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아까 여기서 봤던 그 지품 작업자 배정 이거인 거죠. 그래서 네, 처음에만 할당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지품이 할당이 되면은 재고가 어딨지? 이런 식으로 지품이 할당된 수량이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것들 있고, 근데 이게 컬럼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지, 이런 걸 컬럼으로 가지고 있진 않아요.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품할 그 바구니를 배정을 해주고 에러가 났는데 이미 바구니에 할당된 출고가 있네요. 이 바구니에 이미 상품이 들어있어서, 원래 지품할 바구니에는 아무 상품도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이 들어있어서 뭐 그렇게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바구니를 이용을 해서 바구니를 할당을 하고, 이제 하나만 할당이 돼도 바로 지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로케이션에 가서 그 어떤 상품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는 뭔가 조금 더 다양한 정보가 이제 표시가 돼야겠죠? 뭐 상품의 이미지라든지 상품의 이름이라든지,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게 뭐 지품한 수량 이거를 마우스로 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바코드를 찍어서 수량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배정을 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뒤로 가기를 누르고 있는데, 이게 그 배정을 하면은 여기 출고 상세 정보로 와가지고 이제 목록 이 화면으로 떨어지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개선을 안 해놔가지고, 이 토트 바코드를 배정하는 것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앱에서 어떤 그 출고 번호에 해당하는 그 토트 바코드를 스캔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할당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근데 지금은 그 뭔가 PDA로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출고 목록 중에서 이제 뭔가 지품이 불가능하다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출고를 중지할 수도 있잖아요. 출고를 중지를 하면은 뭐 출고 중지 사유를 입력을 하고 출고를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라졌어요. 이제 지품을 해보도록 하면은 일단 이 로케이션에 어떤 식으로 이게 생성이 되냐면, 그 6개 지금 지품을 해야 되는 그 출고건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6개 출고건 중에 어느 로케이션에 가서 어떤 출고건들을 지품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일단 지품을 하면은 그 다음 로케이션으로 가서 이제 지품을 하라는 게 나오고, 또 여기로 가면 이제 이 로케이션에는 그 출고해야 될 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구니에 그러니까
이 로케이션에 지금 LPN이 3개가 있는 거죠. 같은 구역에 같은 바구니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3개여서 각각을 이제 출고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출고를 다 하면은 제품이 완료됐다고 나오고, 제품이 완료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출고권을 할당을 해주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그 제품이 끝난 것들이 이제 검수를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바코드를 스캔을 하면은 어떤 상품의 뭐 상품 수량이 나오고, 이게 어떤 상품인지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잘못 스캔을 하게 되면 이것도 실제로는 뭐 LPN 바코드나 상품의 바코드로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상품 번호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코드에는 이런 상품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뭐 출고를 중지하겠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혹은 그냥 검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수 완료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요. 출고를 중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면은 이제 그냥 검수가 패스가 되는 거죠. 네. 5번. 에 대한 상품을 검수를 했고, 검수 완료를 누르면은 이제 검수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검수가 완료된 애들을 보면은 이제 포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하면은 뭐 어떤 상품을 몇 개 담아라 이런 게 나오는데, 그리고 어떤 포장재로 담을 건지 뭐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추천해준 포장재가 있는데 뭐 실제로 다른 포장재를 사용한다면은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왜 추천한 포장재로 담을 수 없는지 뭐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고도화를 할 수 있겠죠. 포장 무게를 입력을 하고, 이것도 실제로 뭔가 지금은 손으로 입력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저울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저울에 이제 무게가 올라가면은 저절로 입력이 되는 뭐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포장을 완료를 하면은 송장이 자동으로 발행이 되고, 해당 건에 대해서 이제 송장 번호도 발급이 된 상태고, 포장이 이제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발주부터 입고, 검수, 제품, 출고, 포장 뭐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 일단 뭔가 좀 UI, UX를 좀 더 개선을 할 부분들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그 합포장이에요. 그 묶음 배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출고에 드는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고객이 그 한 고객이 이제 쿠팡에서 상품을 여러 개를 주문을 하면은 따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같은 주소지에 뭐 출고되어야 하는 건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 출고에 묶어가지고 배송을 해줄지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아직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 네. 다른 실제로 뭐 쿠팡이나 뭐 컬리나 그런 데서도 아마 이 합포장, 그러니까 여러 번 주문을 했을 때, 여러 개가 주문이 됐을 때 어떻게 합포장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이미 뭐 구현해놨을 수도 있고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코드는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여서 뭐 개선해야 될 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 만들기 전에 이제 WMS를 검색을 해봤어요. WMS가 뭔지,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참고를 하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WMS 그리고 3PL, 네, 네이버 공식 풀필먼트 파스토라는 업체가 있고, 또 뭐 여러 업체가 있겠죠. 뭐 이런 업체들을 이제 검색을 해서, 또는 뭐 풀필먼트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뭐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뭐 위킵 같은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제 이 홈페이지를 보면 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냉장이랑 냉동이 나뉘는구나. 뭐 또는 뭐 위험물, 어떤 식으로, 뭐 그리고 뭐 검수랑 검품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뭐 단기 대량이라든지, 그리고 센터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구나, 이런 거 화면 같은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구성이 돼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업체들에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상품이 이렇게 돼 있고, 주문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서 어떻게 출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고, 뭐 파스토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잘 소개가 돼 있는데, 이런 UI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하는 게 이제 이런 거, 이게 이제 나무위키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공정이거든요. 쿠팡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물류가 흘러가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고는 뭐라고 부르는지 인바운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입고에서는 뭐 하차에서는 어떻게 되고, 입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진열은 어떻게 하는지, 재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출고, 아웃바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출고의 공정에서는 뭐 제품이 있고, 뭐가 있고, 포장이 있고, 뭐 창고는 뭐 허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반품은 어떻게 하는지, 검수, 어드민은 어떻게 관리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뭐 풀필먼트 같은 거 쳐보는 거죠. 풀필먼트.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런 거 영상에서 뭔가 이런 구조 같은 게 보이잖아요. CJ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참고를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설계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글로 해봅니다. 입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발주 뭐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필드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컬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뭔가 개념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설계를 간단하게 해봅니다.
이제 3PL로 갈 거면 이제 화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객들이죠. 뭐 그런 고객들이 있을 거고, 뭐 출고는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액터를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먼저 글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글로써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화면 정의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얘로 그냥 대충 이게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말로 표현을 해보고 이제 글로 써봐도 뭔가 실제 화면을 볼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화면으로 좀 표현을 하려니까 좀 뭔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화면을 그려보면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면을 그려 놓더라도 실제로 또 그 마우스를 클릭해서 액션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거를 만들면서 뭔가 진짜 이제 뭔가 버튼을 누르면서 해보려니까 좀 제 생각하고 달랐던 부분들이 꽤 있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화면 정의를 해보고 기획을 해서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는 커맨드만 만들었어요. 이제 PR을 보면은 처음에는 다 뭐 출고 생성, 수정, CUD만 일단 다 만들고 리드는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의 종속적인 설계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CUD를 먼저 만들고 네,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여기부터 이제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이드를 할 때는 이렇게 가능한데 실제로 여러 명이서 협업을 해야 될 때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개발자 외에 누구에게도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화면을 보고서 피드백을 주고 뭔가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 근데 이제 사이드니까 CUD 먼저 만들고 이렇게가 가능했다는 점. 실무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 뭔가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뭔가 기획도 해보고 설계도 해보고 화면도 정의를 해본 다음에 일단 빠르게 CUD를 만들어요. 제가 이 CUD를 만드는데 걸린 기간이 기간으로 치면 긴데 이게 제가 다 퇴근하고 뭐 주말에 짬 내서 한 거여서 거의 한 1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뭔가 빠르게 만들어 보고 화면을 붙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개발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부터 좀 만들어도 어느 정도 그 구조가 이제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UI에 종속적이지 않은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고 앞으로 남은 기능이 이제 뭔가 지금 회원가입 같은 것도 안 되어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할 생각이고 지금 뭐 권한에 따라서 화면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게 그냥 뭐 로그인하면 다 보이는 화면인데 이것도 뭔가 관리자가 봐야 될 화면이 있을 거고 작업자가 봐야 될 화면도 있을 거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추가할 기능은 뭐 회원 가입이랑 뭐 권한 관리 그거랑 동시성 처리 같은 거 그리고 조금의 UI 개선이랑 이제 리팩터링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조금 찍고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기능이긴 한데, 다른 리파지토리에는 있는 기능이거든요. WMS. 그 중에 이제 작업자의 효율을, 그, 로그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평균적으로 그 한 시간에 지품을 몇 개나 할 수 있는데, 이 작업자는 지금 평균적으로 몇 개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면은 누가 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누가 놀고 있는지랑, 그리고 뭔가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조금 붙여서 뭔가 통계를 낸다던가, 그런 것도 조금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커지면은 이런 것들 다 떼어낼 수 있겠죠. 주문 관리 시스템을 또 따로 만들고, 뭔가 이 상품 쪽도, 상품 같은 것도 지금은 없는데, 상품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상품에도 이제 옵션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같은 상품이어도 뭐 예를 들어서 옷이면은 그 같은 상품에 뭐 이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라지인지 뭐 스몰인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요즘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부터는 뭔가 좀 더 기능 개발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조금 개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공유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해보고 싶네요. 실제로 지금 이게 로컬호스트 8080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뭔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그리고 CI/CD는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네, 그런 것까지 이제 구성을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아무튼 네,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WMS를 보고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좀 안 맞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